여러분, 혹시 오늘도 새벽 2시나 3시쯤 차가운 방바닥을 딛고 화장실로 향하셨나요? 깊은 잠에 들어야 할 시간에 소변 때문에 억지로 눈을 뜨고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그 고단함이 얼마나 힘겨우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신호 때문에 잠에서 깨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정신은 몽롱한데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마치 끝이 없는 복도처럼 길게만 느껴지셨을 겁니다. 겨우 이를 보고 돌아와 누웠는데 조금 전까지 쏟아지던 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만 말랑말랑해져서 천장을 보며 날이 밝을 때까지 뒤척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몸은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식은땀까지 흐르는 그 허망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나도 이제 정말 다 늙었구나. 내 몸이 벌써 이렇게 고장났나 싶어 스스로가 밉고 서글픈 마음까지 드셨을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기에는 왠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우셨을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의사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진 탓이라고 팔자소관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야간요 증상은 사실 여러분의 콩팥, 즉 신장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고 주인님, 제발 나 좀 살펴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만 치부하고 방치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서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건전지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 센터에서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추적 연구한 데이터가 그 증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경각심을 줍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1.8배나 높았고 뇌졸중 위험은 무려 2배가 넘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소변이 좀 마려운 게 심장이나 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관관계는 아주 깊고도 치명적입니다. 우리 심장과 뇌는 밤에 반드시 깊은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순간 조용히 쉬어야 할 심장은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하고 뇌는 비상 상태로 돌입합니다. 밤새도록 심장이 쉬지 못하고 강제로 일을 하게 되니 엔진의 과부하가 걸려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혈압은 요동치고 혈관은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결국 소변이 마려워 깨는 것은 단순히 잠을 좀 설치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이 실시간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주인님의 관심이 없으면 쓰러지기 직전인 과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지옥 같은 밤의 고통을 끝내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다시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는 기적 같은 비결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그 누구보다 개운하고 가볍게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에 담긴 정보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매일 인공신장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남현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밤새 잠을 설치고 퉁퉁 부은 얼굴로 기운 없이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수백 명씩 만납니다. 그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 마음도 참으로 무겁고 아픕니다. 의사로서 수만 명의 콩팥을 지켜오며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0대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오셨는데 은퇴하고 편히 쉬려니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 때문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4번이나 화장실에 가느라 1년 넘게 제대로 된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몸은 마를 대로 마르고 눈 밑은 폐안이 파여서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1시간만이라도 안 깨고 푹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비결, 바로 부엌 찬장 속에 있는 그 한 스푼을 딱 2주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쏙 빠진 채로 거울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맙다고 하셨을 때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경험한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 가장 가볍고 개운한 몸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시 서로 소통하며 출석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서울, 부산, 대구 혹은 멀리 제주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어제 새벽에 화장실에 몇 번이나 가셨는지 댓글창에 지역 이름과 숫자만이라도 꼭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서울 3회 혹은 대구 2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정성껏 마음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오늘부터 건강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꾹 눌러주세요. 지금 이 행동이 단순히 영상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영원짜리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보험 말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밤새 꿀잠을 자게 해줄 그 놀라운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3가지를 아주 쉽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소변 공장을 관리하는 공장장, 즉 항이뇨 호르몬의 노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자,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말고 다들 퇴근해서 쉬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공장장이 한 명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장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우리가 밤새 소변 걱정 없이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장도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60살, 70살이 넘어가면서 이 공장장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공장 문을 딱 닫고 퇴근을 시켰는데 이제는 공장장이 졸거나 힘이 없어서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는 거죠. 그러면 소변 공장은 밤인지 낮인지 헷갈려서 밤새도록 풀가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 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야간 근무 문제입니다. 콩팥이 밤에 쉬어야 다음날 낮에 또 독소를 걸러낼 텐데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콩팥 미세 혈관에 노폐물이 꽉 들어차게 되고 결국 신부전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광이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진 탓도 있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와 혈당의 관계입니다. 우리 방광은 원래 종이컵으로 2컵 정도 가득 찰 때까지는
꼭 잘 참아주는 아주 느긋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방광이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을 깨워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으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라고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사실은 소변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러분의 잠을 강제로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다녀와서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왔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이 널뛰기를 하니까 뇌가 비상을 걸어버린 증거입니다. 뇌는 살기 위해 여러분을 깨웠는데 여러분은 소변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원인은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 즉 다리 부종의 문제입니다. 낮에 활동하실 때 저녁쯤 되면 양말 자국이 쑥 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분들 많으시죠? 아이고, 오늘 많이 걸어서 다리가 부었네 하고 그냥 넘기셨겠지만 이게 밤에는 소변 폭탄으로 변합니다. 낮에는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려 있다가 밤에 침대에 딱 눕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고여있던 물들이 누워있는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 쪽으로 슬금슬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낮에는 조용하더니 밤에 왜 이렇게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비상근무를 시작하게 되죠.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기 위해 밤새도록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다리가 부어있던 분들은 그 부기가 빠지면서 소변이 되는 것이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 깨는 게 아니라 몸속에 쌓여있던 물을 버리려고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소변 공장의 관리 부실, 뇌의 배고픔이 만든 가짜 신호, 그리고 다리에 고인 물의 역습.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의 밤을 지옥으로 만들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밤마다 잠을 설치고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세밀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콩팥을 지키고 소변을 줄이려고 하신 필사적인 행동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귀한 장기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건강 상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소중한 밤잠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건강 상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소중한 밤잠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식사 이후부터 아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안 생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소변을 아주 지독하게 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나 펄펄 끓는 산성 용액과 같아서 예민한 방광벽을 사정없이 찌르고 긁어냅니다. 방광 입장에서는 이 독한 액체가 몸 안에 있으면 화상을 입을 것 같으니 당장 내보내라고 뇌에 비명 섞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물을 안 마실수록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되는 지옥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물을 끊고 나서 방광염까지 도져서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식사 후 종이컵 1컵 정도의 물은 오히려 방광을 달래주는 약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나 막걸리를 한두 잔 하시는 습관입니다. 잠이 잘 오는 것 같으니 약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본인은 기분 좋게 취했을지 몰라도 우리 몸의 소변 공장장은 알코올에 완전히 취해 마비되어 버립니다. 아까 공부한 항이뇨 호르몬이 술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 공장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미쳐 날뛰게 됩니다. 억제하는 힘이 사라지니 몸속의 수분을 무조건 소변으로 바꿔서 밤새도록 쏟아내는 것이죠.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성격이 아주 고약하게 만드니 저녁에 드시는 술은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내 팔자가 이렇지 뭐하며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해버리는 허무주의입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직무유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호르몬이 조금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방치해서 병을 키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70살이라도 자신의 생활 습관을 현명하게 관리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야간류의 빈도와 삶의 질에서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팔자 탓을 하며 방치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검은 그림자는 여러분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느낌만 오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강박적인 습관입니다. 참으면 병된다는 옛말만 믿고 방광을 너무 오냐오냐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광도 근육입니다. 훈련을 안 하면 금방 나약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소변이 조금만 찼을 때 바로 비워버리면 방광은 아, 나는 요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아주 작은 그릇으로 기억을 굳혀버립니다. 결국 방광이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적당히 달래가며 참는 연습을 해야 방광이라는 그릇이 다시 넓어지고 신장도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이 모든 고통을 오직 약 한 알로만 해결하려는 의존증입니다. 특히 잠을 못 자니 수면제나 진정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턱고 이런데 강해고공 냈습니다. 약은 뇌를 강제로 꺼서 잠들게 할 뿐이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필터를 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면제 기운에 취해 새벽에 비몽사몽 화장실에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에게 뼈가 부러지는 낙상은 단순히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꺼질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약에 매달리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만 진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실수 중에 본인의 이야기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스로의 신장을 괴롭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당장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할 기적의 한 스푼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이 탓만 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화장실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건강한 잠과 활기찬 아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마크 파이바우, 니우 로이, 총 5가지 실수 중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자신의 정직한 경험을 댓글창에 숫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개나 해당되네요. 혹은 지금까지 물을 안 마셨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같은 진솔한 이야기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경각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 신장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싹 잡고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비결인 기적의 한 스푼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자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줄 황금 같은 정체를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부엌 찬장에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 진가를 몰랐던 꿀 한 스푼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그 흔한 꿀이 어떻게 제 신장을 살리고 지옥 같은 밤잠을 지켜준다는 건가요? 하며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깊이 있게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며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꿀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으키는 기적은 크게 세 가지 과학적 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꿀이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이자 뇌를 위한 완벽한 밤샘 연료 배터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전체의 20% 이상을 쓰는 아주 욕심쟁이 장기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정리하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낮에 저장해둔 간의 에너지가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는 굶주림을 느끼고 비상사태라고 판단합니다. 당장 에너지를 공급받아야겠는데 주인은 깊이 잠들었으니 뇌가 선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라고 가짜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을 깨우고 그 틈에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뇌의 생존 전략인 것이죠. 하지만 자기 전에 드시는 꿀 한 스푼은 일반 설탕이나 탄수화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꿀 속의 당분은 장작불처럼 밤새도록 은은하고 꾸준하게 타오르는 고급 연료와 같습니다. 꿀 한 스푼은 여러분의 뇌에 자는 동안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걱정 말고 아침까지 푹 자도 되라는 확실한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뇌가 든든하게 영양을 공급받으니 방광에다가 억지로 가짜 비상을 걸어 주인님을 깨울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뇌가 배고파서 울리는 가짜 비상벨을 꿀 한 스푼이 완벽하게 꺼주는 기적을 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꿀이 찢어지고 녹슬어가는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전문 수리공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평생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필터망에는 각종 찌꺼기와 염증이 끼어있게 마련이죠. 꿀 속에는 무려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의 미세 혈관까지 도달하면 마치 강력한 세정제처럼 필터 구멍에 꽉 끼어 있던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혈관의 리셋을 싹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신장 필터가 깨끗해지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본연의 힘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낮 동안 몸속에 쌓여있던 부종과 수분이 자연스럽게 제때 배출됩니다. 신장이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기능을 뿌리부터 회복시키는 놀라운 정화작용이 바로 이 한 스푼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라 불리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완벽한 휴식 상태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엑셀러레이터인 교감 신경과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져서 밤이 되어도 몸이 휴식 모드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심장은 계속 긴장해서 뛰고 방광 근육은 소변을 쥐어짜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들이 우리 몸의 신경계에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쉬어도 되는 밤이야 라는 강력한 휴식 명령을 전달합니다.
날카롭게 서 있던 신경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잔뜩 긴장해서 쪼그라들어 있던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방광이라는 그릇이 넉넉하게 소변을 담을 수 있도록 유연해지니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눈이 번쩍 떠지던 지옥 같은 시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입안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간식인 줄 알았던 꿀 한 스푼이 여러분의 배고픈 뇌를 달래고 고장난 신장을 고치며 날선 신경계까지 완벽하게 조율해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나 부작용 걱정되는 약보다 여러분의 찬장 속에 있는 이 황금 액체 한 스푼이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까다롭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꿀이나 대충 먹는다고 해서 콩팥이 살아나고 잠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이 귀한 꿀 한 스푼을 어떻게 똑똑하게 고르고 어떤 비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꿀 한 스푼의 기적을 듣고 당장이라도 부엌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가짜를 먹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꿀도 제대로 된 진짜를 골라야만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정말 수많은 종류의 꿀이 진열되어 있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포장도 화려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의사인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마트에서 절대 속지 않고 진짜 신장 보약을 골라낼 수 있는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단어는 사양 벌꿀인지 아니면 천연 벌꿀인지입니다. 마트 구석에 저렴하게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유심히 보시면 사양 벌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양 벌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건 벌이 꽃을 찾아다니며 만든 꿀이 아니라 사람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억지로 만들어낸 꿀입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신장 청소 성분이나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비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장을 살리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설탕물로 혈당만 올리면 콩팥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꽃에서 가져온 천연 벌꿀이라는 글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품 앞면의 화려한 광고 문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배기꿀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품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탄소 동위 원소 B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숫자가 진짜 꿀과 설탕물을 구별하는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여러분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가셔서 꿀병 뒤편을 보시면 이 탄소 동위 원소 B라는 수치가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숫자인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나 마이너스 24 혹은 마이너스 25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벌이 정직하게 꽃에서 가져온 진짜 천연 벌꿀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높다면 그것은 설탕물이 섞인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으니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천연 꿀을 고르셨다면 어떤 종류의 꿀이 더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을 원하신다면 밤꿀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밤꽃에서 가져온 밤꿀은 색깔이 아주 검고 맛도 쌉싸름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다른 꿀보다 훨씬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친 신장의 염증을 싹 닦아내고 필터를 수리하는 데는 밤꿀만 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밤꿀의 쓴맛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부드럽고 향긋한 아카시아 꿀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아카시아 꿀은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편하고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자파꿀이라 불리는 야생화 꿀도 다양한 꽃의 영양분이 섞여 있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약을 고른다는 마음으로 탄소 동위 원소비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 진짜 천연 벌꿀을 선택하십시오. 가짜 꿀은 신장 필터를 더 막히게 할 뿐이지만 진짜 꿀은 여러분의 망가진 밤을 치유하는 기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꼼꼼한 확인법을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귀한 진짜 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3배로 커지는지 그 구체적인 복용 비법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배기 천연꿀을 고르는 법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제대로 먹어야 보약이 되듯이 신장을 살리는 이 황금 같은 꿀 한 스푼도 먹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의사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4가지 철칙만 딱 지키시면 여러분의 밤은 오늘부터 기적처럼 달라질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시간의 마법, 즉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언제 먹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우리 뇌가 활동을 멈추고 잠의 단계로 서서히 진입하는 데는 보통 2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그 천연 에너지가 혈류를 타고 뇌로 전달되어 자, 이제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안심하고 푹 자도 되라는 안정 신호를 주는데 딱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정작 깊은 잠을 자야 할 새벽 시간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위장이 꿀을 소화시키느라 뇌가 깊은 휴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람을 맞춰두시고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신장과 뇌를 위한 최고의 배려이자 의학적인 황금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확한 용량의 절제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꿀 섭취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밤새 뇌를 달래고 신장 필터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 약 5ml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밥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밤새 위장에 큰 부담을 주어 소화시키느라 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지친 신장에 오히려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딱 한 스푼의 양이 우리 뇌의 배고픔을 달래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기에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비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오늘 강의의 핵심 기술인 설화 흡수법입니다. 여러분, 제발 꿀을 그냥 꿀꺽 삼키거나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꿀 한 스푼을 입에 넣고 혀 밑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혀 밑에는 수많은 미세혈관이 그물망처럼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흡수된 영양분은 위장으로 내려가 아까운 효소들이 위산에 파괴되기 전에 혈관을 타고 뇌와 신장으로 직행하는 초고속 급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음미하듯 녹여 드십시오. 위장에 자극도 전혀 없고 흡수율은 몇 배나 높아지는 최고의 의학적 흡수 원리입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꿀과 만나면서 그 효능이 배가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꿀을 드신 후에는 아침까지 절대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입안이 조금 달다고 해서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을 빼내기 위해 방금 전까지 꿀 덕분에 잠잠해졌던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비상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꿀의 효과는 물거품이 되고 여러분은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입안의 단맛은 침으로만 천천히 녹여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아침까지 깨지 않는 기적의 단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철칙을 꼭 실천해 보시고 내일 아침에 달라진 몸 상태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꿀 한 스푼이 만드는 놀라운 기적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당뇨가 있어서 당분 섭취가 늘 조심스럽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무엇을 먹든 것부터 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맞춤형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기적 같은 단잠을 포기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조금 더 세심하고 정밀한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먼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이 평소에 너무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은 꿀 한 스푼의 당분조차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선택하십시오. 왜 하필 7알일까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천연근육 이완제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밤새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소변을 참는 힘을 길러주고 아몬드에 들어있는 착한 불포화 지방 성분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즉, 뇌가 혈당 부족으로 비상신호를 보내지 않게 하면서도 급격한 혈당 상승은 막아주는 당뇨 환자분들만을 위한 최고의 밤샘 영양제인 셈입니다. 자기 전 7알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꿀 못지않은 평온하고 깊은 밤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거나 신부전증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면 꿀에 들어있는 미량의 칼륨이나 미네랄조차 지친 신장에는 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양의 절반인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법은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얼굴과 눈 주위를 아주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보다 얼굴이 더 붓거나 눈꺼풀이 무거워서 잘 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그 적은 양의 수분과 영양소조차 처리하기 힘들다는 비명 섞인 신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련 없이 양을 더 줄이거나 격일로 드시면서 내 몸이 허용하는 적정선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온도에 대한 절대 원칙입니다. 꿀을 드실 때 목이 메거나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섞지 마십시오. 팔팔 끓는 물에 꿀을 넣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꿀 속의 귀한 효소와 영양소들은 순식간에 화상을 입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신장을 고쳐주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설탕물에 불과한 액체를 마시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영양소가 다 빠져나간 설탕물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만약 물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에서만 가볍게 섞으시되 가장 좋은 것은 입안에서 침으로 서서히 녹여 드시는 설화 흡수법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려는 그 간절한 정성만큼
복용 원칙 또한 정성스럽게 지켜주셨을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지한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아주 특별한 일화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나지만 끝에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아주 인자한 인상의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꿀 복용법을 2주 동안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신 할아버지의 표정이 기쁨보다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잠을 잘 자서 너무 좋은데 우리 집 할멈이 병이 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께서 어디가 아프신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할아버지가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 할아버지가 밤마다 소변 때문에 4번, 5번씩 일어날 때마다 할머니도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같이 일어나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두운 복도에서 넘어질까봐 혹은 기운이 없어 쓰러질까봐 할머니는 잠결에도 귀를 세우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움직이면 소리 없이 뒤따라가 화장실 불을 켜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꿀을 드시고 나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코를 골며 주무시니까 할머니는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겁니다. 옆에서 늘 부스럭거리던 사람이 너무 조용하니까 혹시 잠결에 무슨 변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밤새도록 할아버지 코에 손가락을 대보며 숨을 쉬는지 확인하느라 할머니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면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내가 혼자 밤새 싸우는 줄 알았는데 내 뒤에 항상 할멈이라는 그림자가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진료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웃기기만 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밤새 화장실을 가며 겪는 고통은 사실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여러분의 그림자가 되어 함께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밤잠을 설쳐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인 동시에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온한 밤을 돌려주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드시는 꿀 한 스푼은 단순히 신장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고 자도 된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이제 그 소중한 그림자들과 함께 아무 걱정 없이 단잠에 드는 평화로운 밤을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인 신장을 살리고 밤새 평온한 잠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밤부터 딱 2주 동안만 소변 일기를 써보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맡에 작은 수첩 하나를 두시고 오늘 밤에는 몇 번이나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지, 그리고 꿀 한 스푼을 먹고 난 뒤에는 그 횟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몸속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적응 기간이 될 것이고 2주째가 되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 환희를 꼭 기록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가정을 일구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 신장이 얼마나 지쳐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돌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맛있는 것은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자신은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면서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입니다. 이제는 정말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친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고 계시거나 나이듦의 고단함 앞에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아픔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훈장과도 같은 시간들이 몸에 남은 것뿐입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고장난 곳이 많아 서러운 마음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콩팥이 지치고 방광이 예민해진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세상을 열심히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돌봐주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드시는 꿀 한 스푼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황금 같은 꿀 한 스푼은 단순히 신장 수치를 낮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육체에게 주는 따뜻한 감사의 인사이며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달콤한 꿀 한 스푼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지친 뇌를 안아주고 상처난 신장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 온몸에 퍼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더해질 때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화장실 걱정 때문에 억지로 잠을 청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밖의 깊은 정적 속에서 아침 햇살이 창가를 환하게 비출 때까지 단 한 번의 깨어남 없이 깊고 포근한 단잠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소중한 생명의 지혜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과 똑같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는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만나는 오랜 벗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을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신장을 구하는 생명줄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할 단잠을 선물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좋은 것을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우리 모두의 노후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와 평온한 밤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정직하고 유익한 의학 지식으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지킴이 남현진 박사였습니다. 오늘 밤 꼭 평온한 잠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